안녕하세요. 호형 탐정입니다. 3부 91화 제삿날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신하들의 대사를 보면 흰사는 일영의 죽음을 요구하며 화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부 83화에서 두눈박이 시로 흰산을 진정시키지 못했을 때부터 화산 활동이 시작되었겠죠. 작중 연도는 상기 이미지로 추정했을 때 946년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실제 946년엔 백두산에선 천년분하라는 대폭발이 있었습니다. 독자분들이 모두 알다시피 압카, 일영, 흰눈썹, 아린 모두 살아있으니 흰눈썹 또는 아린을 제물로 바치지 않아 대폭발이 일어났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작가님께선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기대되네요. 고차는 흰산이 곧 대분화를 할 것 같다며 얼른 진정시키자고 합니다. 만약 흰산이 폭발한다면 주변 일대는 쑥대밭이 될 거며 흰산의 영역에서 생활해야 하는 흰산의 주인에겐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압카는 흰산이 폭발한다 해도 별 문제 없겠지만 인간들은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인간들이 무사하지 못한다면 흰산의 영역 안에서 압카 스스로 자급자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인간들과 압카가 함께 흰산의 영역 밖으로 나간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압카는 흰산의 영역 밖에서도 기식을 멈춘 채로 융합세도 한 방에 격퇴했고 긴 시간 동안 원정을 나가도 몸에 아무 이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흰산의 주인이 굳이 흰산의 영역 밖에서 기식을 멈춘 채로 고통을 참아가며 생활을 한다는 게 많이 성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어서 다음 장면들을 보면 일영은 망상을 합니다. 자신을 아바이라 부르며 따르는 아린을 일영 또한 자식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영의 망상에서는 아린을 제물로 바치지 않기 위해 고차 및 동맹의 수장들을 흰산의 힘을 이용해 모두 죽입니다. 이 망상에서 고차가 일영이 흰산의 힘을 가진 것을 보며 흰산이 압카에게 힘을 주지 않는 원인이 일영이 흰산의 힘을 가진 것 때문이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 추측은 아마 틀렸을 거라 생각됩니다. 만약 일영이 흰산의 힘을 가져서 흰산이 압카에게 힘을 주지 않는 거라면 압카가 라오어를 죽이고 부름을 종식시켰을 때 흰산은 압카를 흰산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흰산의 힘을 바로 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일영은 흰산의 힘을 모두 소모해 백액마저 사라졌으니까요. 흰산은 흰산의 주인이었고 부정승계자인 일영이 생존했기 때문에 압카에게 흰산의 힘을 못 주는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흰산은 일영을 소멸시켜 압카에게 흰산의 힘을 주려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기서 흰산의 힘을 받을 땐 흰산의 주인 외의 일족을 잘만 소멸시키던 흰산이 왜 일영은 강제로 소멸시키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이긴 합니다. 이어서 이 망상에서 일영은 아린을 자신의 의식을 담을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저는 아린이 일영의 혼과 백, 고륙만이 담긴 순수한 일영의 복제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영혼은 자신의 육체에게 자연스럽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만약 아린이 순수한 일영의 육신이 아니라면 일영의 목적인 자신의 의식을 아린에게 옮길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금이 아린에 나왔다 또는 압카의 무언가가 아린에게 들어갔다라는 추측은 확률이 많이 낮아 보입니다. 망상에서 일영은 고차와 동맹의 수장을 모두 죽이고 아린과 함께 흰산 밖으로 도망갈 생각을 하다가 압카가 흰산을 파괴할 거라는 생각에 현실로 돌아오며 아린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이전 리뷰에서 말했듯이 결국 자신의 강함에 대한 욕망이 아린을 향한 부성애보다 우선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영이 아린을 용암에 밀려는 신용을 할 때 일영의 표정을 보면 아린을 정말로 바치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에게 처음으로 정을 준 존재이자 자식처럼 여기던 아린을 죽음으로 내몰긴 힘들어 보이네요. 자신의 강함에 대한 욕망과 아린을 향한 부성애에 강한 내적 갈등이 보이네요. 일영이 갈등하는 사이 흰눈썹이 흰산의 일족만이 열 수 있는 문을 열고 제사 현장에 옵니다. 흰눈썹은 자신의 두려움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아린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고 아린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러 왔습니다. 현장에 있던 고차와 동맹의 수장들은 흰눈썹이 흰산의 기준을 통과한 것을 두 눈 똑똑히 보게 되었고 일영은 아린을 끌어안고 집에 가자고 합니다. 일영이 아린을 끌어안는 장면이 인상에 깊게 남는데 자신의 소중한 아린을 절대 잊지 않겠다라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령은 곧바로 아린의 제사를 중지하고 흰눈썹으로 다시 제사를 지내기로 합니다. 아카는 고차의 보고를 듣고 흰눈썹에게 장하다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흰눈썹에게 다가가는 아카의 발걸음에 대전의 쇳덩이와 나무들이 모두 박살납니다. 일전에 곤륜 원정을 끝내고 흰산으로 돌아와서 한 번도 부서진 적이 없던 대전이 박살난 거죠. 그 이전까진 아카가 길을 다스려 대전의 내부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흰눈썹이 제사의 제물로 다시 결정되자 길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카가 동요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신이 자식처럼 생각하는 흰눈썹이 다시 제사의 제물로 쓰여진다는 것에 대한 비통함인지, 아니면 흰산의 일족으로 인정받은 흰눈썹에 대한 자랑스러움인지, 아카가 길을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작가님의 이런 심리 표현 방식은 감탄이 나오네요. 이어서 탄한창에 유배된 시라무렌의 모습이 나옵니다. 시라무렌은 이령이 자신을 죽이는 미래를 직감하며 곤륜에게 붙어먹을 생각인데요. 3부 59화에서 시라무렌이 라오헤에게 첩보 정보를 전달했던 비유를 이번에도 사용합니다. 비유의 목적지는 곤륜입니다. 이령이 자신을 죽일 거라 예상하고 곤륜에 이령의 정보를 팔아넘겨 죽이려고 하네요.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2부에서 시라무렌과 이령은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시라무렌이 곤륜으로 보낸 비유가 이령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곤륜은 이령을 죽이지 못했고 이령 또한 시라무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곧 큰 사건이 벌어졌기에 둘 다 생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선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붉은 구체가 나오는데요. 시라무렌은 저것을 어르신이라며 아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카는 현재 궁에 있으니 저것이 아카는 아니죠. 저 붉은 구체가 아카만큼의 강한 기운을 가졌거나 아카와 동일한 성질의 기운을 가졌거나 했기에 시라무렌이 그런 착각을 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 붉은 구체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가장 강력한 후보는 잠식된 융합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진해를 살피다 사라진 무두리도 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시라무렌은 저 기운을 아카로 착각했었죠. 무두리는 아카만큼 거대하거나 아카의 기운과 비슷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후보에서 제외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붉은 구체는 예루리에게 잠식된 융합제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융합제가 예루리에게 잠식당해서 예루리의 거대하고 강력한 힘을 뿜어내어 시라무렌이 아카라고 착각한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항마전 전까지 아카, 흰눈썹, 이령, 아리는 모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사에서 아리는 제물로 희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리는 일부에서 혼자 살아남은 상군을 보며 자신과 상군의 처지가 같다고 하죠. 결국 아리는 이령에게 버림을 받았고 이령의 아린에 대한 부성애 또는 아린의 아바이를 향한 사랑이 망가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깨진 금강조로 이번 제사 이후 아린이 이령에게 버림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로 아린이 이령에게 버림받게 된 걸까요? 흰산이 억겁의 기다림 끝에 선택한 것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하늘 아린이라는 것에 대해 아카가 알게 되어 전통적인 하늘 아카가 아린을 죽이려 하자 아린을 따르면 자신이 죽을 거라 직감한 이령이 아카를 따르고 아린을 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 호형 탐정의 뇌피셜 리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